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K 콘텐츠 신개화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넷플릭스나 왓챠, 카카오TV 등 국내외 OTT 사업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기준 전 세계 구독자 수 2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넷플릭스가 한국 창작자들과 함께 제작한 스위트홈이 거둔 성과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작품 공개 이후의 첫 4주 동안 전 세계 2,200만 개의 계정이 스위트홈을 시청했다고 하죠. 자, 이처럼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OTT 사업자들에게 영화나 드라마 등을 공급하는 콘텐츠 공급자들도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콘텐츠 관련주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OTT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 관련주들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올려주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차오님께서 미녀와 야수 드레스 같다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골드보람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셨고요. 제가 이번 주 약간 빨준 옷으로 입고 오려고 지금 기억하시나요? 월요일에 주황색 입고 왔고요. 어제 초록색 입었고요. 오늘 노란색 입었습니다. 내일 이제 빨간색 원피스를 꼭 챙겨 입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쫄보님은 그동안 계속 지각하시더니 오늘은 지각 안 하고 오셨습니다. 자, 야인스톡입니다. 자, 넷플릭스 다들 보시죠. 저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넷플릭스에 접속을 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구독자 수가 2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00명 아니고 2억 명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특히나 또 한국인들이 지난해 5천억 원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렇게 OTT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OTT 시장의 성장세,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네. 투자를 많이 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어떤 환경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19가 2020년 확산이 됐기 때문에 주로 언택트 이제 글로벌 시장 전부 다 언택트 이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언택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특히 동영상을 보는 집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급증한 수요로 이제 OTT 산업이 본격 성장을 했고요. 네. 물론 그 전부터 꾸준히 생각됐는데 급증이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 그림 첫 번째 보면 글로벌 OTT 구독자 추이를 보게 되면 제일 보면 주로 넷플릭스는 꾸준히 이제 증가가 됐는데요. 네. 그림 특히 같이 볼까요? 그림 네. 보면 제일 위에 넷플릭스인데 계속 꾸준히 증가됐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2020년 1분기부터는 고정 2019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증가됐고요. 그다음 디즈니 런칭이 됐을 때는 네. 디즈니 쪽은 2020년도 1분기 했을 때부터는 그때부터 급증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HBO는 뭐 맥스 출신했지만 그것은 좀 정체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디즈니 런칭한 게 많이 크게 증가됐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전국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런칭하면서 같이 구독자도 늘고 전체 이쪽 OTT 산업이 크게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과 코로나19 확진자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같이 나오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확 날 때 그다음에 같이 증가되고 네. 그래서 이제 언택트 즉 집에 머물 때 많이 보게 된다는 게 맞아요. 여기 나오게 되거든요. 수혜를 또 제대로 그렇죠. 받네요. 그래서 네. 결국은 어떤 시대가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크게 성장하는 게 바로 이 OTT 산업이 이제 자리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이제는 추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한번 이용하게 되면 편리하고 재미있으면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OTT 쪽은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 AT&T 뭐 이렇게 투자를 계속 대기업 그룹, 세계적인 그룹에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또 매출이 또 발생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업이 뛰어들고 공급이 있으니까.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수요가 따라가는 게 같이 맞물리는데요. 해주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또 공급이 되고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기가 좋은데 넷플릭스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들 네, 그래서 네. 웹툰하고 영상 산업이 협업된 이런 웹툰을 가지고 영상화 시켜서 만든 그런 아주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기 웹툰 IP라든지 인기 IP를 가지고 이제 플랫폼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플랫폼을 월디즈니 이런 게 플랫폼인데 이쪽과 해서 같이 자금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효과가 같이 시너지 효과 발생돼서 이 시장이 네.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급성장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떤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넷플릭스는 거의 우리 생활화된 모습인데 넷플릭스 보세요? 네 보죠. 보세요. TV 요즘 넷플릭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 LG도 이렇게 보면 네. 그래요? 신기수 전문가님도 넷플릭스 보세요? 예. 그래요? 근데 어떤 거 보세요? 많이 봤더니 요즘에는 별로 볼 게 없어.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네.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OTT 산업의 성장세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성장 되게 많이 했죠. 네.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쪽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다른 데보다도 전체 규모로 보면 아시아 쪽이 좀 아직 적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네. 아시아 쪽이 작년도에 이제 57%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성장률이 높았어요. 이제 뭐 신규로 진입을 했으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하철 이용하고 전철 이용하고 그리고 주말 되면은 집에 가야 되니까 기차 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보면 안에서 사람들이 보시는 핸드폰 거예요? 가지고 네. 그거 타면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거 딱 세 가지예요. 어떤 유튜브 아니면은 아 맞아요. 게임 아니면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예, 셋 중에 하나예요. 그거 보고 있고 저 같은 사람만 HTS 좀 보고 있고 이제 이런데 주말에도. 예. 네. 그러니까 열심히. 그게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아주 이제 생활화가 됐고 넷플릭스가 작년도에 이제 많이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관 못 가니까 맞아요. 영화관에서 이제 개봉 못 하는 것을 넷플릭스 전용으로 해가지고 개봉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네. 이제 또 이제 그 디즈니 같은 데는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쪽으로 이제 또 그 가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OTT 시장 전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에 기여한 거는 이제 기술 발전도 있죠. 기술 발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인터넷.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기술만 됐으면 옛날에 나왔었어도 어. 분명히 아마 이제 코로나 아니라도 성공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 비디오 대여점 생각나세요? 네. 비디오 대여점 있을 때 얼마나 뻔질나게 드러나셨습니까? 거기 다니면서 맞아요. 등록해 놓으면은 그 나중에 뭐 코인 쌓여가지고 추억이다. 추억의 예. 비디오. 그때도 잘 됐잖아요. 비디오 대여점도. 맞아요. 근데 왜 그 당시에 비디오 대여점을 하면서 이걸 못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질 느려서. 않았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돌아다니면서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했던 것일 뿐이지 이제 기술이 되니까 4G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기술이 되니까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그것이 실제 가능해졌고 또 스마트폰도 넷플릭스 편하게 보기 위해서 또 화면도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화면 것도 커지게 있고요. 해놓고 네. 이제 거의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 때 제일 기준이 뭐냐면 유튜브 볼 수 있나 영상 넷플릭스 볼 볼 수 수 있나 있는 게임 거. 할 수 있나 맞아요. 요거니까 그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쪽은 이제 가게 돼 있는 거. 사람들의 욕구라는 거는 늘 이렇게 재밌는 거 찾는 게 맞아요.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코로나19로 집에 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에 발을 들인 것 같은데 저도 가장 먼저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던 콘텐츠가 킹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거의 이틀 만에 이 킹덤을 거의 정주행해서 다 봤었고 이제 최근에는 또 스위트홈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주가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관련해서 어떤 섹터들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이제 넷플릭스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만 오리지널 이제 실제로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이제 바로 올려서 하는 이제 킹덤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스위트홈도 전 세계 순위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엄청 잘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J 콘텐츠에도 뭐 텐센트 투자 유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 아주 커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작품 현황을 보면 주로 스위트홈뿐만 아니라 여러 개 몇 개를 뭐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해서 19년도 킹덤, 20년도 또 히트친 게 스위트홈이라든지 그러면 네네. 결국은 이런 히트치고 있으니까 넷플릭스, OTT에서 히트친다는 것은 컨텐츠 잘 만드는 우리나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도 텐센트라든지 OTT 향해 OTT도 나서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집적이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동남아의 다른데 진출을 이제 중국에서 하고 했으니까 관련된 콘텐츠 우리 걸 갖다가 또 이제 상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네. 한국 콘텐츠에 아주 인기가 좋게 됩니다. 그 인기가 좋으니까 돈을 비싸게 받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인기는 좀 웹툰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웹툰 인기가 좋잖아요. 맞아요. 어린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웹툰 보다가 거의 시간이 다 갈 정도로 그거는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으니까 네. 넷플릭스나 이런 데 여러 가지 OTT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어떤 이제 실적 기여가 관련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엔터주를 사야 될까? 그다음에 이렇게 제작 콘텐츠 쪽으로 제작을 사야 사야 될까? 되는지. 그러면 네. 결국 엔터주 가수와 뭐 연기자 이런 그것은 과거의 산입이고 과거라보다는 그렇지만 그것은 기존 있는데 크게 히트를 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변화가 저 나타나고 드라마만 있죠. 가지고는 네. 안 되는 거죠. 드라마 제작에 요즘 뭐 지상파 몇 프로 안 나오는 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상파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다른 데서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네. 이쪽이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콘텐츠를 잘 만드는 관련된 국내 기업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국내 기업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J 콘텐츠도 그렇고 스튜디오도 그렇고 1등이잖아요. 네. 이제 이쪽 만드는 건. 그럼 이런 쪽을 좀 봐야지 뭐 SM이라든지 YG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이쪽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게 바로 OTT의 수혜주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네. OTT 사업에 좀 제작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신기조 전문가님께서는 관련 섹터 주목할 섹터 어디 보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제 최대 수혜 섹터는 드라마 제작사들일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제가 20대 때 그때는 제일 많이 봤던 게 중국 영화예요. 홍콩 영화. 한창 인기 네, 있었을 홍콩 때가 느와르, 있었어요. 맞아요. 또 그 전에 이제 성룡 영화가 있었고 네. 성룡 다음에 주윤발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TV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때도 초창기에 보면은 뭐 봤냐면은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봤었는데 네. 요즘에는 보면은 그걸 안 봐요. 요즘에는 그걸 안 보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애들은 전혀 안 보고 이제 모를걸요? 예, 모를 수도 요즘에는 있어요. 다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 다들 보고 있고 그쵸.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그러면 아침 드라마 생각했거든요. 완전 막장. 맞아요. 일일 예. 드라마. 예, 그런 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굉장히 좀 재밌게 이제 사장님 워낙에 스토리도 또 좀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만화 영화 같은 거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일본 거 봤어요. 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웹툰 웹툰. 예, 굉장히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웹툰 보고 그리고 웹툰을 기반으로 한 또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보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은 이 제일 인기 있는 게 이쪽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제일 인기가 있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은 싫어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드라마 또 우리 웹툰은 한국 거 걸 보고 봐요.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동남아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뭐 대놓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넷플릭스라든가 또 뭐 디즈니라든가 또 이제 아마존도 들어올 거고 그럴 때 HBO도 들어올 거고 다 들어올 거잖아요. 네.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제작사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콘텐츠가 제일 잘 팔리니까 제일 잘 팔리는 한국 콘텐츠 사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K-팝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또 특화가 돼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콘텐츠 한국 쪽에.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이 네. OTT에 사실 이제 가장 큰 아시아 콘텐츠의 수혜 이제 섹터가 될 거고요. 거기에 저는 이제 편승해가지고 엔터주라든가 K-팝도 또 동반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BTS가 정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BTS가. 지금 이제 물꼬를 튼 거고요. 그래요? BTS 더 갈까요? 지금 이제 우리는 BTS 이러잖아요. 네. 요즘 블랙핑크가 엄청납니다.
그럼요. 예, 저도 너무 블랙핑크가 좋아해요. 예, 엄청나게 지금 길을 트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전문가님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예, 제가 뭐 좋아하기도 아니죠?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괜찮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 사업이라든가 이쪽에 그 어쨌든 재미를 위한 사업 쪽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앞으로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지 팬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예, 맞죠? 예. 있지 잘 돼야 되는데. 맞아요. 있지 팬이시라고 체령 팬이시라고 하셨던 예.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K-팝뿐만 아니라 K-컨텐츠의 성장과 함께 이제 국내에서는 관련 콘텐츠 제작 쪽으로 또 엔터주에 대한 수혜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어쨌든 이런 모멘텀 실어가면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결국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좀 이제 길게 보고 짜는 게 좋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경쟁력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실적이 기하든지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쪽에는 기존의 드라마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인기 있는 웹툰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서 주로 하는 게 협력해서 강한 게 실제로 인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트렌드다. 그래서 관련된 수익입을 꼭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컨텐츠 실제로 컨텐츠니까 어디든지 컨텐츠를 잘 만들면 요즘은 뭐 어디에도 내도 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잘 만든 제작 역량 있는 회사, 그다음에 핵심 IP를 보유하는 거든 아니면 핵심 작가라든지 작가. 웹툰 작가, 인기 있는 작가라든지 이렇게 네. 보유하고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부를 보고 내가 어떤 기업을 찾을 때 판단 근거로 참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 콘텐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장 자체가 적습니다. 예능이나 관련된 이쪽에 문화 관련 뭐 음악 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크게 계속 실적을 끊임없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진출해서 내야만 그 기업이 계속 좋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 기업에 국한돼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해외로 가서 사업을 확장 투자하는 것은 저희 콘텐츠가 이제 투자를 받았으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몇 개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소형사들은 그 가능성 아예 없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1등 기업에 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어떤 기업을 찾을 때 조금 길게 보고 경쟁력도 보고 해야만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관련 투자주 어떻게 찾으실까요? 예, 그림 잠깐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예,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제작사 쪽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 모델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방송사 쪽에 방송 제작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OTT사 외주 제작사가 되는 게 있고, 자기 IP를 가지고 자기 채널을 가지면서 보유를 하는 그런 제작사들이 있어요. 네. 저 중에서 이익 제일 많이 남는 데는 아무래도 자기 IP 가진 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IP를 가지고 저 세 개를 다 경험한 데가 어디냐면 키스트예요. 키스트. 그래서 이제 키스트가 뭐 이제 주가 좀 좋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IP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게임도 자기 IP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커버리잖아요. 여러 개 만드니까. 네. 왜냐하면 그 IP가 있다는 것은 그 IP가 잘 되면요 세계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마블이 잘 되는 이유가 네네네. 마블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팬심도 계속 예, 가져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가 있어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뭐 이제 보고 있어서 그런 거 보시고 네. 저는 엔터주들도 이제 뭐 괜찮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좀 올라온 빅히트 상장한다 그러면서 같이 따라 올라왔다가 지금 좀 쉬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저는 엔터주들도 저는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들 특히 이제 걸그룹들 네. 굉장히 가능성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럼요. 지금 이제 불핑이 또 앞서가면서 네. 보이그룹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로 퍼져나갈 불핑과 우리, 있지가 K-팝의 K-팝의 예. 선두주자가 돼서 예, 우리 그렇습니다. 걸그룹이 저는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조금 회복이 되면 또 공연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실적들도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거 보세요? 세계적인 콘텐츠 OTT 시장이 성장해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 성장을 한다면 아무것도 볼 필요 없이 네, 그러면 그 1등 기업을 사면 돼요. 1등 기업. 그게 바로 넷플릭스죠. 고민하지 않고 1등 기업을 사야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산 것 같던 뭐 키스트다. 그러면 키스트는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단기적인 매매를 했을 때 가능하지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왜 미국의 1등 기업들이 각 분야 1등 기업들이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올라와서 수백 배, 수천 배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안 사기 때문에 계속 그런데 실제로는 기업의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강력한 OTT의 채널로 매출 성장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보면 한 차트를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작년 9월부터 7월부터는 이 넷플릭스 주가가 575달러에서 고점에서 안 가고 있어요. 지금도 500달러거든요. 오히려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연봉으로 보시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00달러에서 지금 500달러예요. 5년 동안 500달러, 500달러 5배 온 거죠. 그럼 매년 한 배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러면 길게 보니까 매년 한 배 넣으니까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매년 5년 뒤에는 매년 한 배, 5~5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이익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이익을 내는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 5년 동안 보면 상장나서 5만 원대에서 12만까지 2배밖에 못 갔어요. 아무리 들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락을 하는 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등락을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국내에서는 뭐 드라마 제작이라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이쪽의 제작은 스튜디오 드래곤 1등이니까 네. 또한 성공적 라이브러리를 기반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콘텐츠를 갖고 있고 향후에도 우리도 이제 OTT 시장 성장하면서 중국, 동남아 이렇게 나갔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강력하게 좋은데요. 지금 워낙 고평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이제 40~50배가 되거든요. 영업이익에.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가 한 50배 정도 돼요. 네. 그럼 넷플릭스보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밸류를 더 쳐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106,900원이에요. 그럼 이게 넷플릭스 기준 보면 한 여기서 한 12만 원 정도 가면 넷플릭스랑 같은 밸류를 되거든요. 그런데 20% 상승 여력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고평가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넷플릭스가 이제 밸류를 하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워낙 유동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치 평가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워낙 초보자가 네. 그냥 올라가면 오버슈팅 한다고 보면 결국은 과거의 고점인 2018년 12월에 12만 3,500 이거를 이번에는 상반기에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는 저는 이제 그 전에 13만 원 막 저 위에 할 때 한 번도 무조건 팔라고 그랬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목표가 15만 정도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보다도 50% 상승률이 있죠. 그러면 길게 보면 물리면 몇 해나 더 사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거고 넷플릭스는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콘텐츠를 투자하고 싶은 넷플릭스 사가지고 내려가면 더 사고 네. 팔지 않고 사기만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탑픽 종목 어떤 거 보실까요? 제작사 중에서는 좀 탄력 있을 종목으로 키스가 좀 더 움직일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상한가 왔는데 이제 2만 원 뚫는 데서 약간 좀 이제 부침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2만 원 뚫어주면은 뭐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만 원 뚫는 데서 좀 눌림목 나오고 이러면은 신규 진입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덱스터 같은 덱스터요. 경우에는 그 뭐죠? 그거 CG 만드는 회사예요. 영화 CG. 그러니까 그 덱스터가 아시아권에서는 영화 CG 네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매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탑입니다. 그 할리우드에 맡기지 않으면은 아시아에서는 덱스터에다 맡겨요.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기술력은 확실히 이 회사 저희가 보장을 받은 이제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영화 요즘에 보게 되면은 요 근래 만드는 영화들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OTT 쪽으로 나가는 건 거의 다 CG 된 게 많죠. 그럼요. 다 괴물도 많이 예, 나오고, 괴물도 많이 나오고, 좀비도 이제 많이 나오고. 좀비도 K 좀비, 괴물도 K 그럼요, 괴물. K 괴물. 예, 그러니까 네. CG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본다면은 덱스터가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덱스터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 엔터사 중에서는 빅히트가 여전히 뭐 대장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BTS 대형 팬덤이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때 또 보이그룹 하나 또 데뷔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BTS 팬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슬며시 얹으면은
또 이제 또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 팬들이. 그래서 또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기 어. 때문에 또 4분기 실적 잘 나왔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지난번에 이제 워낙 그 상장 이후로 한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약간 좀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사놓으면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사실 웹툰이나 웹소설 하면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좀 1등이잖아요. 근데 네.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의 움직임은 없을까요? 네이버도 아주 좋죠. 괜찮아요. 이제 네이버뿐만 카카오도 그렇지만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수혜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웹툰은 뭐 네이버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하기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네이버는 조금 움직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이버는 사실 그냥 웹툰만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제 그런가. 뭐 성장성 동력이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음. 뭐 중기적으로 계속할 회사로 보고 있고요. 근데 웹툰만으로 보기엔 좀 아깝죠. 그래서 웹툰만으로 본다면은 뭐 네. 뭐죠? 뭐 블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스터 블루. 예, 맞아요. 그런 데도 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들이 더 아마 많이 움직일 텐데 근데 실적들이 보면은 저기가 그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뭐 트레이딩 정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콘텐츠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OTT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OTT 시장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산업이다라기보다는 또 우리 생활로 자리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해주신 부분들 또 토픽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